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46회차 챔피언스 리그 14경기 최종픽 독식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종픽 공유를 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올렸던 챔피언스 리그 14경기 초안픽 현미경 분석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가 2주도 채 안 됐는데 벌써 1000명 가까운 구독자분들이 채널을 구독을 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로 기쁘기도 하지만 그만큼 저희 채널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번 승무패 46회차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종픽 분석을 마쳤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목요일에 펼쳐지고 화요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새벽까지는 부상자 및 결장자가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최종픽 영상을 촬영하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또 그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부상자 및 결장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최종픽 영상을 업로드하고 해당 영상 댓글에 수시로 굵직굵직한 부상자 및 결장자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픽 독식 분석 영상을 시청하신 다음 판매 마감 시간이 9시 50분이죠. 저녁 9시 50분 전까지는 수시로 들어오셔서 댓글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별다른 제가 언급이 없으면 최종픽 영상에서 다루는 부상자 및 결장자 소식이 최종적으로 픽스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픽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초안픽 현미경 분석에서 많은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초안픽에서 최종픽을 찍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변화했는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취합한,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도 수시로 취합한 부상자 및 결장자 소식을 반영을 해서 몇 가지 픽이 초안픽과 비교했을 때 최종픽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32,000원으로 구성했지만 픽에 변화가 있었고, 변화가 된 부분은 제가 초록색 텍스트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경기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안픽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갔고 그대로 무패 투픽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액면가로 보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로코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바이에르 미넨전에서 슈팅 15개를 때리는 등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인 바이에르 미넨을 상대로도 주눅들지 않는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당시에 골을 넣었던 안톤 미란추쿠 선수가 로코모티브의 어떤 차기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안톤 미란추쿠 선수가 원래 알렉세이 미란추쿠 쌍둥이 형제죠. 이 알렉세이 미란추쿠 선수와 함께 로코모티브의 어떤 공격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알렉세이 미란추쿠 선수는 아탈란타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로코모티브가 현재 있는 안톤 미란추쿠의 어깨가 무거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톤 미란추쿠 선수가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고, 지난 바이에르 미넨전에서도 득점을 한 선수가 다름 아닌 안톤 미란추쿠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이 러시아 자국 리그에서 패스 정확도 2위 그리고 제공권 3위 등 주요 스텝 부분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할 만큼 로코모티브가 러시아 리그 현재 6위에 처져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조금 부상자가 있습니다. 제가 초록색으로 추가한 부분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녁, 새벽, 그리고 오늘 오전에 취합한 자료들입니다. 따라서 디에고 코스타 선수, 공격 자원인 디에고 코스타 선수와 측면 자원인 카라스코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로코모티브의 전에 나설 수 없다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신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어떤 백업 공격 라인이 상당히 약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원의 사울 니게즈 선수 또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흥미로운 데이터를 찾은 것은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로코모티브가 두 차례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미 맞대결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과 원정에서 모두 완승을 거뒀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 홈에서 2대0,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고 2018년에는 유로파리그 무대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두 차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흥미로웠다는 데이터는 뭐냐면 지난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두 차례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두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죠.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 선수가 지금은 아스날로 이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 맞대결과 달라진 점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핵심 중앙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토마스 파티 선수가 아스날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최우수 활약을 펼쳤던 그 토마스 파티가 없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로코모티브가 다시 격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과 올 시즌에는 선수단 구성에 있어서 양팀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토마스 파티 선수의 유무로 어떤 유불리를 가리기에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로코모티브와의 맞대결 2연전에서 맨 오브 더 매치로 두 차례나 선정됐던 토마스 파티 선수가 없다는 점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코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 콜루카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지금 출전 결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콜루카 선수가 못 나올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어떤 공격진의 퀄리티가 지금 그래도 로코모티브보다 한 수 위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앙 펠릭스 선수가 요즘 쾌조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수아레즈 선수 역시 지난 오사수나 원정에서 동행하지 않고 휴식을 풀로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제가 초안픽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아레스 선수가 이상하게 챔피언스리그 무대만 가면 득점포가 실종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점은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1번 경기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무패, 투픽, 이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샤흐타르 대 메넨글라드바흐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상당히 아리까리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표율 또한 상당히 고르게 분포하면서 이번 경기가 이번 회차에 어떤 골칫거리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초안픽에서 승패 투픽을 갔었는데 두 팀 모두 상당히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서 제 처음 느낌에는 무승부를 꼭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했습니다만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승패, 투픽, 승부가 갈릴 것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에서 홈 경기 지금 패배가 없습니다. 4승 1무 15골 4실점으로 상당히 홈에서 강하기 때문에 샤흐타르가 더욱이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었고 지난 경기에서는 인터밀란에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다만 인터밀란전 같은 경우에는 인터밀란이 골대를 맞췄고 심판 판정에 있어서 어떤 석연치 않은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샤흐타르가 인터밀란과 비겼을 때는 상당히 운이 따라줬던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운이든 뭐든 운도 실력이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지금 1승 1무로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고 맨헨글라드바흐를 상대로 홈에서 쉽게 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샤흐타르 입장에서는 조가 편성됐을 때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인터밀란은 자신들보다 한 수 위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1승 상대로 꼽았을 때는 그래도 분데스리가 현재 4위를 달리고 있는 메넨글라드바흐가 자신들의 1승 상대라고 점을 찍어 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샤흐타르가 최근 나쁘지 않은 분위기와 10,000명 정도 되는 홈 관중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샤흐타르가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상당히 순항하고 있는 상승세에 플러스해서 홈 관중의 어떤 일방적인 응원까지 등에 업는다면 충분히
자신들의 1승 상대로 낙점을 한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무승부로는 만족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경기는 의외로 무승부를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승부가 갈릴 것으로 한번 예측을 하겠습니다.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도 최근 8경기 4승 3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승부가 많다는 점이 상당히 걸리긴 하지만 지난 분데스리가 홈 경기에서 강호 라이프치히의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이번 새벽에 취합한 자료를 봤을 때는 메넨글라드바흐의 마르코 로제 감독이 상당히 이 감독 또한 분데스리가에서도 상당히 전략가로 통하는 감독이라 자신의 개성이 강한 감독입니다. 따라서 경기 도중에 선수들에게 세세하게 지시를 많이 하는 그런 부류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라이프지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막판에 1대 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선수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묵묵히 자신의 스타일을 버리고 묵묵히 선수들에게 경기 마무리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지난 인터밀란전과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메넨글라드바흐가 모두 비겼었죠. 2대2로 비겼었는데 두 경기 모두 극장골을 허용해서 비겼습니다. 따라서 그 마지막 5분, 마지막 추가 시간만 버텨냈다면 인터밀란과 레알 마드리드를 충분히 꺾을 수 있었는데 막판 뒷심이 부족해서 메넨글라드바흐가 미끄러진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메넨글라드바흐의 마르코 로제 감독 본인 역시 내가 너무 선수들을 들들 볶아서 마지막에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이 아닌가라고 자아 성찰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라이프치히전에는 그러한 어떤 변화가 디테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디테일한 변화죠. 따라서 그러한 디테일한 변화가 라이프치히전 승리 끝까지 1대0 한 골차 리드를 사수하는 계기가 됐고, 따라서 메넨글라드바흐가 지금 무승부를 계속 연이어 하다가 이런 승리하는 법도 지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메넨글라드바흐 역시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샤흐타르를 1승 상대로 낙점을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무승부로 절대 만족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팀 중에 1승을 거두는 팀은 상당히 지금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승을 사냥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경기 초안픽과 그대로 승패 투픽으로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경기 짤츠부르크 대 바이에르 미넨 대 미넨과의 경기입니다. 초안픽에서 짤츠부르크의 단통 패를 예상했고 저는 최종픽에서도 미넨의 단통 승, 짤츠부르크의 단통 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취합한 자료로는 짤츠부르크의 공격수죠. 공격수 다카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처음에는 출전이 불투명했다고 하다가 현재 챔피언스리그 공식 채널에 따르면 다카 선수가 아예 그냥 결장으로 뜨고 있습니다. 따라서 짤츠부르크가 홈에서 자국 리그에서 16골 2실점 아주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짤츠부르크의 어떤 공격 전개에 있어서 6골이나 넣고 있는 공격수 다카 선수의 공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바이에르 미넨 역시 센터백 니클라스 쥘레 선수가 지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서 결장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이에르 미넨 같은 경우에는 보아탱과 알라바 선수의 센터백 조합이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쥘레 선수가 있을 때보다는 상당히 조금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바이에르 미넨입니다. 그렇지만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지난 분데스리가 쾰른전에 완전히 풀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가오는 짤츠부르크전에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선발로 출격시켜서 초장부터 화력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어떤 한지 플릭 감독의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반도프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올 시즌에도 지금 10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쾌조의 득점 감각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바이에르 미넨이 쥘레 선수의 결장으로 수비 쪽에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챔피언스 리그 디펜딩 챔피언답게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2승으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짤츠부르크의 어떤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다카 선수의 결장
고려를 해봤을 때 짤츠부르크가 아무리 홈 극강팀이라곤 해도 디펜딩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을 꺾긴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3번 경기 역시 초안픽과 그대로 짤츠부르크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 레알 대 인터밀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샤흐타르와 메넨글라드바흐만큼 아리까리한 경기라고 제가 초안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레알 단통 승으로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안픽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인터밀란의 에이스 루카쿠 선수가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웨파에서 제공하는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봤을 때 루카쿠 선수가 부상으로 레알 마드리드전에 결장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루카쿠 선수가 최근에 상당히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연속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지난 파르마와의 세리아 A 리그 경기에서도 인터밀란이 수비도 수비지만 골 결정력에 있어서 루카쿠 선수의 부재가 상당히 드러났던 경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수비적으로도 불안한 인터밀란이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루카쿠 선수, 공격수 루카쿠 선수까지 나올 수 없다면 제 아무리 레알이 지금 현재 레알도 오른쪽 측면 수비가 지금 붕괴가 됐습니다. 나초 선수, 카르바할 선수, 루카스 바스케스 선수마저 오른쪽 풀백으로 뛸 수 있는 바스케스 선수마저 지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레알 역시 오른쪽 측면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전개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루카쿠가 없는 인터밀란 쪽이 전력 누수는 훨씬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단 1승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스탯만 살펴봤을 때 홈에서 레알이 또다시 뒤통수 샤흐타르전처럼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지만 이 옆에 보시는 데이터는 인터밀란 역시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6경기에서 1승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홈 고자팀과 원정 고자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스탯은 5대5로 볼 수가 있고 루카쿠 선수가 빠지는 인터밀란 쪽이 공격 쪽에 상당히 제약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인터밀란의 중앙 수비를 보고 있는 스테판 데브리 선수가 지난 파르마전에서 제르비뉴 선수한테 2골을 얻어맞았을 때도 수비 뒷공간을 상당히 노출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벤제마랄지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아자르 선수가 지난 우에스카전에서 골을 넣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공격진이 충분히 인터밀란의 뒷공간을 공략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4번 경기는 레알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 포르투와 마르세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초안픽에서 승무 투픽을 받지만 최종픽에서는 그냥 포르투 단통 승리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초안픽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유럽 5대 리그죠. 우리가 흔히 메이저 리그라고 부르는 그 5대 리그, 프랑스 리그앙,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그리고 스페인 라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 5대 리그를 제외한 나머지 고만고만한 리그 간의 대결 끼리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두 경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만고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해당 데이터를 산출할 때 마르세유와 스타드 렌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리그앙 소속이긴 하지만 다른 5대 리그 바깥 팀들과의 어떤 전력차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 5대 리그에 속하지 않은 팀들 중에서 가장 체급이 높은 팀은 바로 포르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르투가 워낙에 포르투갈의 명문이죠. 벤피카와 함께 한 축을 담당하는 포르투갈의 명문이기도 하고 유럽 대항전 DNA가 마르세유나 스타드 렌 이러한 팀들보다는 월등하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도 맨시티에게 비록 패하긴 했지만 올림피아코스를 2대 0으로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FC 포르투의 베테랑 수비수죠. 페페 선수 상당히 다혈질인 선수죠. 맨날
여차하면 상대 선수 발로 까버리고 페널티킥을 많이 허용하는 수비수입니다. 상당히 다혈질인 수비수지만 어쨌든 베테랑 수비수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제가 이 페페 선수가 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했을 때 포르투 쪽에 어떤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난 맨시티전에서 페페 선수가 스털링 선수를 조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페페 선수가 나오지 않고 다른 수비수가 공백을 메운다면 오히려 더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어쨌든 페페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마르세유가 최근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승리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마르세유가 올림피아코스와 마찬가지로 베스트 선발 라인업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따라서 랑스와의 주말 경기로 마르세유 선수들이 8일을 휴식을 했다는 점은 노장 선수들에게 상당히 이점으로 돌아가겠지만 어쨌든 포르투갈 원정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올림피아코스전에서 0대1로 마르세유가 패배를 했죠. 그러하 마르세유를 꺾었던 올림피아코스를 포르투가 2대0으로 제압할 정도면 두 팀 간의 체급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초안픽에서 포르투의 승무를 봤던 것을 포르투의 단통 승리로 꺾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경기 미트윌란 대 아약스의 경기입니다. 제가 이 경기를 승무에서 단통 승으로 꺾은 이유가 바로 6번 경기의 폴더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처음에 초안픽에서 미트윌란의 단통 패를 봤지만 이 경기는 무패 투픽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무패 투픽으로 틀 이유는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에 아약스 선수들이 코로나19 11명이 지금 집단 양성 반응을 보여서 미트윌란전에 단 17명의 스쿼드만 원정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11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약스의 주장이죠. 타디치 선수와 주전 골키퍼 오나나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 클라센 선수도 지금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주전 골키퍼뿐만 아니라 백업 골키퍼까지 지금 양성 반응을 보여서 미트윌란전에는 상당히 골문부터 지금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타디치 선수 그리고 미드필더 클라선 선수까지 결장을 하기 때문에 공격 전개에 있어서도 상당히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아약스가 따라서 이 경기에서 아꼈던 폴더는 저는 6번 경기 미트윌란과 아약스 경기에 무패 투픽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지금 아약스가 11명이 코로나19가 나왔다곤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의 면면이 안토니 선수랄지 그런 제기발랄하고 능력이 출중한 공격수들 그리고 백업 공격수로도 훈텔라르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약스가 미트윌란의 승리를 거둘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다만 미트윌란이 그래도 자국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팀이고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단 1패도 없기 때문에 홈의 이점을 살린다면 코로나19로 뒤숭숭한 아약스의 승리까지는 힘들고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6번 경기를 단통 패를 갔던 걸 최종픽에서는 무패 투픽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경기 아탈란타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이 7번 경기가 상당히 재밌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초안픽에서 승패 투픽을 봤지만 최종픽에서는 아탈란타의 단통 패,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탈란타가 상당히 닭공 축구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고점이 높지만 상당히 수비력 측면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보이는 게 아탈란타입니다. 올 시즌 챔스 무대에서는 1승 1무로 나름대로 순항을 하고 있지만 미트윌란 한 수 아래인 미트윌란 정도는 4대 0으로 패 수 있지만 아약스 정도 되는 팀만 오더라도 지금 두 골이나 허용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리버풀의 공격진이 상당히 날이 서 있습니다. 마누라 트리오라고 불리는 마네, 피르미누, 살라 조합 중에서 피르미누 선수만이 폼이 좀 떨어져 있지만 울버햄튼에서 영입한 디오구 조타 선수가 지금 상당히
물오른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웨스트햄전에서도 디오구 조타 선수가 골맛을 봤기 때문에 리버풀이 원래 플랜 A로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지만 디오구 조타 선수를 선발로 쓰려면 4-2-3-1 포메이션을 가동을 해서 아예 초반부터 조타 선수를 투입해서 아탈란타의 뒷공간, 측면 뒷공간을 후벼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측면 수비를 책임져야 할 윙백 선수들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깊숙한 위치까지 가담을 하기 때문에 마네, 피르미누, 살라 그리고 리버풀의 정상급 풀백인 알렉산더 아놀드, 로버트슨 선수가 충분히 아탈란타의 측면 뒷공간을 후벼 팔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난타전이 예상되는 경기이지만 그래도 공수에서 밸런스를 봤을 땐 리버풀이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점으로 꼽히는 게 반다이크 선수, 중앙 수비수 반다이크 선수의 이탈로 지금 수비진의 어떤 전력 누수가 예고는 되고 있지만 제가 어제 취합한 자료로는 중앙 수비수 마팁 선수가 지금 풀 트레이닝 훈련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리버풀이 아탈란타전 이후에 맨체스터 시티 원정을 프리미어 리그에서 떠나기 때문에 이 마팁 선수를 무리해서 출전시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마팁 선수가 나온다면 리버풀의 어떤 단통 승이 좀 더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팁 선수의 출전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업으로 나오고 있는 조타와 샤키리 선수가 지금 맹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리버풀의 클럽 감독이 4-3-3이 아닌 4-2-3-1 포메이션으로 어떤 전술 변화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탈란타가 화력은 무시무시하지만 그래도 공수에서 밸런스를 보이는 팀은 리버풀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이 경기 승패 투픽에서 아탈란타의 단통 패에 리버풀의 단통 승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 제니트 대 라치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초안픽에서도 제니트의 단통패를 예측했었고 최종픽에서도 단통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격진의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말콤 선수는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이 확실하고요. 아즈문 선수 러시아 리그에서 6골을 넣은 아즈문 선수 역시 질병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준 제니트이긴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클럽 브리에에 홈에서 패배를 했었고 도르트문트 원정에서도 무기력하게 패한 제니트이기 때문에 라치오전에서도 상당히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더욱이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그 경기였습니다. 토리노 원정에서 4-3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당시에 추가 시간에 임모빌레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동점골 3-3을 만들었고 막판에 또한 쐐기골까지 다른 선수가 넣으면서 극적으로 4-3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3골이나 허용한 수비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모든 대회에서 3승 1무로 상승세를 탄 라치오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 보여줬던 어떤 위닝 멘탈리티를 회복한 모양새이고 그 중심에는 라치오의 에이스 공격수 임모빌레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지만 제니트의 지금 공격진의 전력 누수가 있고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자국 리그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단 1점도 승점을 따지 못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라치오가 그래도 골은 허용할 수 있어도 경기는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더 루카스 레이바 선수가 근육으로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최종픽에서도 제니트의 단통 패를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경기 바샥 셰이르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초안픽에서 바샥의 단통 패를 봤었고 최종픽 역시 바샥의 단통 패로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바샥 셰이르가 터키 리그에서는
현재 7위로 지금 쳐져 있고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도 지금 체급 차이를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원정 그리고 PSG와의 홈 경기에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최근 리그에서 3연승을 거두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폼은 되찾은 모양새이긴 하지만 어제 제가 취합한 자료로는 바샥쉐이르의 주전급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크리벨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또한 오른쪽 풀백 자원인 카이사라 선수 역시 부상으로 결정을 하고요. 왼쪽 풀백 칼드름 선수도 아웃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최전방뿐만 아니라 좌우 풀백이 아웃된 상황이기 때문에 측면 수비뿐만 아니라 측면 공격에 있어서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 바샥 셰이르입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주중 아스날전에서 석패를 당했습니다. 한 골차 패배를 당했지만 체력 소모가 상당히 컸던 경기입니다. 따라서 터키 원정을 떠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 시즌 이상하게 홈에서 개죽을 쓰고 있지만 원정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바샥쉐이르 원정이기 때문에 맨유가 이번 바샥쉐이르 원정 역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합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죠. PSG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고 라이프치히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5대0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따라서 올 시즌 원정에서 유독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퇴장징계로 나올 수 없었던 마시알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앙토니 마시알이라는 공격 카드까지 한 장이 더 생겼기 때문에 맨유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원정 경기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바샥 셰이르를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초안픽과 마찬가지로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 첼시 대 스타드 렌의 경기입니다. 초안픽에서 첼시의 단통 승리를 받고 최종 픽에서도 첼시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첼시가 4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스타드 렌에서 영입한 골키퍼 맨디 선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티아고 실바, 베테랑 수비수 티아고 실바 선수는 체력적인 면이 어쨌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이 허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스타드 렌전에는 리디거 선수나 크리스텐센 선수가 백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4경기 무실점뿐만 아니라 이적생 지에유 선수와 베르너 선수가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첼시가 화력까지도 지금 살아난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공수에서 안정감을 찾은 첼시가 수비에 약점이 있는 스타드 렌을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스타드 렌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상당히 어리지만 슈퍼 유망주로 꼽히고 있는 이 중앙 미드필더 카마빈가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된 게 너무나도 큰 타격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시즌 모든 대회에서 10경기 무실점 경기가 단 2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카마빈가 선수까지 중원에서 결장이 된다면 첼시의 막강한 화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10번 경기 첼시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경기 세비야 대 크라스노다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10번과 마찬가지로 세비야의 단통승 그대로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비야가 지금 자국 리그죠. 프리메라 리가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특유의 유럽 대항전 DNA는 그대로 살아있는 모양새입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첼시의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고 렌과 홈 경기에서는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무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전 수비수 주일 쿤데 선수가 코로나19 이후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전보다는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는 안정감을 더할 수 있는 세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대항전 특유의 DNA로 챔피언스 리그 3경기째 무실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가 득점력이 그렇게 뛰어난 팀은 아니지만 특유의 조직력과 수비력이 살아났을 때 한 골차 끈적끈적한 승리를 바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축구의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 크라스노다르 경기도 그러한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크라스노다르는
제가 초안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자국 리그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입니다. 점유율 1등, 경기당 슈팅이 거의 18회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인데, 제가 어제 파악한 자료로는 오른쪽 풀백 페트로프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요. 주전급 공격 2선 자원인 완델손 선수까지 지금 한 달째 결장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측면 공격 자원인 클라에슨 선수도 결장을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크라스노다르가 핵심 공격 자원들이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는 세비야가 특유의 조직력을 발휘를 해서 한 골차 어떤 끈적끈적한 신승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세비야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경기 클럽 브리에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초안픽에서 단통패를 받지만 무패 투픽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도르트문트의 지금 베테랑 수비수 센터백 중앙 수비수인 홈멜스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이 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센터백으로 올 시즌 활약하고 있는 엠레찬 선수도 이미 코로나로 결장을 합니다. 따라서 도르트문트가 지금 중앙 수비 쪽에 수비 전력 누수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홈메스 선수마저 나오지 못한다면 저는 이 홈메스 선수가 만약에 결장을 한다면 지난 라치오전이죠. 이 라치오전과 비슷한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시 라치오와 도르트문트가 붙었을 때 도르트문트 사이드로 투표율이 몰렸었는데 제가 분석을 해드렸을 땐 도르트문트가 그때 당시에는 아칸지 선수, 엠레찬 선수 등 중앙 수비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라치오에게 3골이나 내주고 패를 했었죠. 이번 경기 역시 만약에 홈메스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다면 중앙 수비의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클럽 브리에보다는 라치오가 임모빌레 선수를 보유한 라치오가 화력이 더 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클럽 브리에가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죠. 더욱이 미뇰레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골문의 안정감을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풀백 리카 선수가 원인 불명으로 지금 출전이 불투명하다고는 하지만 브리에가 지금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순항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을 때는 제 아무리 한 수 위라곤 하더라도 도르트문트가 만약에 홈멜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중앙 수비의 어떤 전력 누수로 인해서 클럽 브리에게 충분히 실점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리에가 그래도 승리까지는 힘들지만 홈에서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를 무패 투픽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경기 페렌츠바 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초안픽에서 페렌의 단통패를 받고 그대로 최종픽에서도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 선수가 코로나19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욱이 호날두 선수가 돌아오자마자 2골이나 꽂아 넣으면서 지금 유벤투스의 어떤 공격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페렌츠마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 헝가리 리그에서 홈경기 깡패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경기이고 더욱이 유벤투스가 호날두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호날두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무난하게 유벤투스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3번은 큰 변화 없이 페렌의 단통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 대 PSG 경기. 이 경기는 제가 초안픽에서 무패를 받지만 과감하게 승패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승부에서 승리를 튼 이유는 PSG가 지금 부상 결장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이마르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네이마르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결장이 확실해졌고요. 네이마르 선수뿐만 아니라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음바페 선수까지 넓적다리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파리 생제르맹의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훈련 사진을 제가 일일이 한 장 한 장씩 뒤져봤는데 음바페 선수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투엘 감독이죠. 투엘 감독이 지난 리그 경기 이후에 음바페 선수의 교체 이유에 대해서 부상은 아니고 피로 누적 같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따라서 이 음바페 선수가 이게 지금 PSG와 라이프치히 경기가 수요일 경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목요일 경기입니다. 따라서 화요일, 수요일 회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음바페 선수가 확실히 못 나온다고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 선수가 만약에 넓적다리 근육 부상을 회복을 하지 못해서 결장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승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음바페 선수가 이틀 내로 지금 투엘 감독 역시 뭐 피로 누적이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틀 정도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PSG가 네이마르 선수가 결장한다고 해도 만약에 음바페 선수가 나온다면 디마리아 선수와 함께 어떤 충분히 라이프치히의 수비진을 허물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PSG의 승리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무패였던 것을 승패로 투픽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승부패 46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풋볼살롱의 최종픽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풋볼살롱의 승부패 46회차 최종픽은 32,000원짜리 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드리면 1번 경기 무패 투픽, 2번 승패, 3번 바이에르 미넨의 단통패, 4번 5번은 레알과 포르투의 단통승, 6번은 무패 투픽, 7번은 아탈의 단통패, 8번 9번 역시 제니트와 바샥체이르의 단통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1번은 첼시와 세비야의 단통승, 12번은 무패 투픽, 13번 페렌체바의 단통패, 14번은 승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32,000원이나 어떤 48,000원 그리고 24,000원 등 다양한 금액으로 픽을 완성해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5만원 한도 내에서 솔직히 5만원 한도 역시 풀 베팅을 할 경우에는 5만원 역시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5만원 한도 내에서도 상당히 더 라이트하게 가볍게 즐기는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성비 픽을 따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가성비 픽은 단돈 9,000원으로 제가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더욱이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아리까리한 몇 경기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체급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경기죠. 더욱이 조별리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체급 차이가 존재하는 경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 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회차에서 제일 아리까리한 경기를 모두 지우고 나머지는 단식 픽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샤흐타르와 메넨글라드바흐 경기와 14번 라이프치히와 PSG 경기를 제가 올 마킹을 해서 지워버리고 나머지는 단통 픽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돈 9,000원이 나오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한번 적중을 노려보실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46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풋볼살롱이 제시하는 이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자료 수집가고 그리고 분석가이지 어떤 점쟁이나 무속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용한 점쟁이 분들도 승부패 14경기를 모두 맞추기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이 14경기 중 제가 소개해 드렸던 내용 중에서 흥미롭고 구미가 당기는 픽만 쏙쏙 골라 가셔서 나만의 픽에 추가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경우엔 좀 더 1등 픽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이 있습니다. 종 모양에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풋볼살롱의 승무패 컨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승무패 47회차죠. 이번 주말 승무패 47회차 분석 영상 및 초안픽 영상, 그리고 제가 틈틈이 올려드리는 후방 빌드업, 심층 분석을 해드리는 후방 빌드업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